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손아람 의원님 계속 질의하실 거죠? 네. 네,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 시간에 그 버스 착오지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간 그 앞으로 모곡동 거기가 위치가 칠계동인데 그 주소가 모곡동으로 아마 기본 주소가 모곡동으로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 그죠? 그게 맞죠? 그래서 아마 모곡동 차고지라고 아마 중부 차고지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우리 기후에너지과에서는 그쪽은 관여 없습니까? 실계동은 네네. 관계 없어요? 네. 거기 민간에서 충전소를 운영하고 민간 있습니다. 예. 위탁으로 해서. 예. 우리 과장님이 월곡동 거는 마을 주민분들한테 잘 설명을 드려서 아까는 우리 최종구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지역구 의원님이시고 그래서 아마 우리 최종구 의원님도 민원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근데 일단은 우리 시의원분들 18분 계시지만은 평택시 서부 쪽도 그렇고 지금 이제 브레이시티 사업지구 그쪽도 그렇고 굉장히 좀 민원이 많은 편이니까 그런 부분을 집행부들은 꼭 알고 계시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 환경정책과 그 삼쪽 보시면은 전에 유승용 의원도 질문을 하셨지만은 이게 까마귀 퇴치하고 비둘기 이런 부분이 지금 굉장히 평택시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게 사실 뭐 효과가 있는 겁니까? 까마귀 퇴치에 대해서? 까마귀 퇴치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그 도심지 내에서 그 분변으로 인한 피해를 보는 거기 때문에 근데 도심지 내에서는 총포 사용이 불가해서 저희가 인력으로 쫓지 않으면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업체를 통해서 업체가 전문적으로 레이저를 통해서 그 장소에서 그 시내가 아닌 다른 쪽으로 지금 쫓는 그런 방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둘기 같은 경우에도 기피제를 활용을 해서 그 사람 있는 곳에 오지 못하게 하는 방법을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효과는 지금 까마귀 퇴치도 그렇고 그 시내에서 쫓는 역할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레이저로 해서 까마귀들을 퇴치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까마귀라는 그 조류죠, 조류과죠, 까마귀가. 예. 조류과인데 그 도심 쪽으로 이렇게 몰리는 뭐 특성이 있나요? 까마귀라는 그 조류가? 까마귀의 그 이동 경로가 그 이쪽을 통과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류상에 걔네도 이렇게 그 나름대로의 그 방향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는 그 이동 경로를 보면 꼭 지나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저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좀 이동하는 경향이 좀 있고요. 왜냐면은 지금 용인이나 수원 이쪽에서도 다 쫓다 보니 아래쪽으로 지금 내려오는 상황인 거고요. 그러다 보니 이 까마귀의 이동 경로가 아래쪽으로 좀 이동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그런 상황이면은 이게 그 예산이 국비로 조달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위쪽 상부 쪽에서 우리 남부 우리가 평택이 남부 끝자락인데, 이제 여기서 만약에 퇴치 운동을 하게 되면 이제 충청남도 성안이나 뭐 천안이나 아산이나 이런 쪽으로 또 그쪽으로 또 이동을 할 거고, 그러면 또 거기서도 또 레이저를 쏘면은 다시 뭐 또 평택으로 오든지 아니면 저 대전 뭐 그쪽으로 또 가든지 이런 식으로 할 텐데, 네? 그러니까는 이게 뭐 동물보호단체 때문에 뭐 포획할 수도 없는 거고 까마귀를 뭐 이게 뭐
예산이 국비로다가 조달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100%? 아직까지 그 지원은 건의를 해보셨어요? 저기 우리 환경국은 어디죠? 저기 중앙부 부처가 환경부입니다. 환경부. 응. 네. 혹시 건의해 보셨어요? 정식으로 문서 건의는 안 해봤습니다만 문서 건의는 안 해봤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역구 국회의원님한테 좀 말씀드려가지고 이 예산은 국비로 조달 받아서 저희가 충분히 퇴치 운동을 좀 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평택시 예산이 뭐 이렇게 좋지가 않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여기가 지금 서정동인데 서정동에서 레이저 쏘면은 저쪽 어디야 뭐 서탄이나 진이 쪽으로 또 무리지어 갈 거고 또 거기서 또 하게 되면 오산이로 갈 테고 또 아니면 저 서부 쪽으로 또 넘어갈 테고 여러 가지 뭐 이동 경로가 다양할 텐데 우리 국장님은 어떠세요? 국비로 다 이거 자원 조달 방법이 네,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100%다 국비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 뭐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아니고 뭐 보통 계절 봄 계절인가요? 그때가 봄? 네, 겨울철에 동절기에 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 집비들기 기피제 이승용 의원 말씀하시지만 이 기피제는 뭐 어떤 거를 사용하는 겁니까? 그러면? 아, 물품까지는 제가 확인을 좀 못했습니다. 아 그래요? 아까 최재형 의원님이 질문하셨나? 비둘기 기피제 배포. 까지 말씀하시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 이 기피제를 하는 방법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느냐. 그 기피제는 그 비둘기가 싫어하는 그 무슨 분말 같은 건데요. 그거를 뿌려놓으면 이제 비둘기가 그 냄새나 뭐 이런 걸 싫어해서 그 거기에 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원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들, 의원님들이 질문하시면 어떤 의도를 말씀하시는지 아시고 빨리빨리 말씀들 해주세요. 답답해 죽겠어요. 응? 왜들 그러시는 거예요? 국장님, 이래도 되시는 겁니까? 의원님들이 질문을 하면 뭔 의도를 말씀하셨는지 아시고 바로바로 대답을 해주실 수 있는 문제까지도 왜 이렇게 자꾸 머뭇머뭇하시고 이러시는 거예요?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방금 말씀하셨지만은 저희들이 이제 어떤 사항을 확인해 보는 거는 기피제를 어떤 거를 사용을 해서 비둘기를 못 앉지 않게 하는 건지 이제 궁금하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제 여쭤본 건데 그 분말식으로 돼 있다는 얘기죠? 네, 기피제가.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피제 살포는 누가 하는 겁니까? 아, 저희가 그 읍면동 수요 조사를 해서 읍면동에 배부를 하고요. 그러니까 필요하신 분이 읍면동에서 받아서 그냥 민간인한테 가져가시는 그냥 배포하는 거예요? 네, 민간인 네, 개인 민간인들한테도 필요하신 분한테 배포하고 있습니다. 뭐 인체 뭐 해대하고 그런 건 없고요. 예, 그런 거는 검사를 해서 나오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이제 그 각 읍면동의 그 환경 쪽에 이렇게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기관제나 뭐 해가지고 그런 분들한테
이렇게 살포를 해라 그러는 것도 괜찮은 방법 같은데 민간인분들한테 이렇게 줘서 나중에 뭐 어린 아이들이 뭐 그거를 뭐 손에 만졌다 또 아니면 뭐 잘못해서 또 흡입을 했다 뭐 이런 문제가 또 발생되면 안 되니까는 아니 안전 차원에서 그게 저기 그 대부분 이제 비둘기가 이제 찾아온 게 이제 베란다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에 이제 거기에 접근해서 이제 집을 짓고 아파트. 거기다가 하다 보니까 이 개인 주택에 들어가려면 어떤 업체에서 들어가는 것보다는 그런 것도 이제 꺼려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뭐 인체에는 무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뭐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가 이거 여기까지만 말씀드려요. 지금 일반 생활 쓰레기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 좀 드리겠는데 아파트 공동주택은 분리수거나 뭐 이런 게 잘 처리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원룸촌이라든지 아니 뭐 개인주택 또 그 뭐 전원주택 쪽이라든지 집 단위로다가 이렇게 전원주택 단지화해서 이제 있는 데라든지 예. 그런 부분에 가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상업지역이라든지 그린하우스 설치 때문에 굉장히 지금 민원이 많죠. 그린하우스, 크린하우스. 예, 예, 그린하우스, 예. 기존에 있던 거점 수거지에다가 크린하우스를 설치하는 거라요. 요구는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크린하우스 좀 설치 좀 해달라고요. 저도 그 뭐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이 사람이 사용을 하고 난 이제 쓰레기인데 뭐 재활용 쓰레기도 있고 뭐 폐기물 쓰레기도 있고 여러 가지 등등 있는데 내 집 앞에 놓는 거는 다 싫어하지 않습니까? 예. 뭐 특히 이제 올 여름에 굉장히 무더웠잖아요. 음식물 쓰레기 뭐 공동 이렇게 처리에는 뭐 집화장 뭐 이런 부분인데 파리 끼고 뭐 냄새 난다고 계속 뭐 그러는데 어쨌든 뭐 쓰레기를 안 만들 수는 없고 예.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그냥 거점 수거로 해서 집 앞에 이렇게 내놓는 거로다가 한번 문전수거요. 예, 예. 문전수거. 예, 문전수거 지금 계속 점차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네. 그게 이제 문전수거가 할 수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문전수거를 원한다고 하면은 저희가 그 도급업체, 생활폐기물 도급업체랑 상의를 해서 계속 점차적으로 늘려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그 문전수거를 하게 되면은 제가 볼 땐 쓰레기도 많이 줄일 수 있고 될 수 있으면 안 만들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쓰레기를. 예, 그리고 그렇죠. 무단 쓰레기 방출을 안 할 테고. 예, 예. 그럼 우리 평택시에서는 문전수거로다가 한번 전체적으로 평택시 전체적으로 어차피 공동주택은 뭐 그 단지 안에서 다 해결이 되니까 상관이 없는데 일반 주택 지역이라든지 뭐 원룸촌이라든지 뭐 빌라도 이제 오래된 빌라들은 상관이 없는데 새로 이렇게 된 빌라들은 뭐 가구 수도 많지 않으면서도 그 뭐 층별로 1층에 사는 사람들, 2층에 사는 3, 4, 4층, 뭐 5층 이렇게 빌라가 있는데 1층에 사시는 분들이 또 말이 이렇게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쓰레기에 대해서. 예. 그래서 그 부분은 문전수거로다가 한번 우리 평택시는 시행을 해보는 게 괜찮지 않나. 예. 그래서 점차 지금 계속 늘려나가고 있는데요. 네. 이게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보통 협의가 좀 그 동의들이 다 받아줘야만 저희가 문전수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차량 네, 최중 의원님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네, 네, 소담 의원님이 좋은 질문 주셔서 저도 좀 평소에 좀 궁금했는데 기회로 비전 1동 그 원룸 지역은 문전수거 제도로 바뀌어서 뭐 다들 편하게 쓰고 계시더라고요. 호응도도 좋고. 근데 일부
동삭동 일부 지역은 이걸 좀 추진을 하려고 했던 흐름이 있었던 것 같은데 또 반대하시는 입장들이 있으셔서 추진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반대하시는 분들의 주요 원인은 어떤 거예요? 네, 기존에 이제 거점 수거지가 있잖아요. 거점 수거지는 조금 이제 자기 집 앞에 떨어져 있는데 문 앞이면은 지금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는데 뭐 연립이라든가 뭐 빌라, 그다음에 원룸 이런 데는 자기 1층에 또 둬야 되기 때문에 거점 수거지가 또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1층에 사시는 분들 또 반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거점 수거지 자기 집에서 뭐 1, 20m 떨어져 있었는데 바로 문 앞에 두면 쓰레기가 쌓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반대를 좀 하고 계십니다. 비전 일동은 그래도 잘 설득하고 설명을 해서 추진이 됐었던 상황인가 보네요. 예, 예. 그래서 점진적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동의를 한다 그러면은 저희가 차량이 진입이 가능하고 그럼 용이하다 그러면은 문전 수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계속 늘려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이제 기존 네, 말씀하세요, 국장님. 이게 이제 처음부터 그런 방식으로 했을 때는 이 시민들이 큰 문제를 제기 안 했는데 안 해둔 것을 새로운 장소로 지정해서 하려다 보니까 그때는 이제 상당히 저항력이 세고 처음부터 이사 오기 전부터 있었다면 그걸 이제 알고서 이제 생각하기 때문에 약간 그런 차이는 좀 있습니다. 그러면 신규로 들어서는 주택단지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런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나요? 뭐 서부 쪽 같은 경우도 아파트 단지야 그렇지만 아파트 단지 주변에 뭐 단독주택지나 이런 데들이 들어서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텐데 거기는 아직 정책적으로는 거점 수거지를 활용하고 있죠.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요.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거점 수거지고요. 근데 뭐 도시개발로해서 이제 빌라, 뭐 원룸촌 이런 데는 새로 생긴다고 하면은 새로 생겼을 때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미리 이제 문전 수거를 저희가 추진한다 그러면 할 수는 있습니다. 비용의 차이는 없어요? 비용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문전 수거가 아무래도 훨씬 더 인력이 많이 들어서 비용이 많이 들죠. 인력은 인력하고 장비가 이제 같은 동시간대에 거점 수거지보다는 문전 수거가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장비하고 인력 그만큼 예산은 좀 더 소요는 되고 장단점이 있습니다. 있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문전을 하면 클린하우스는 아예 안 하나요? 클린하우스 있고 문전 있으면 클린하우스에 놓을 사람 놓고 문전하면서 클린하우스 가져가면 그거는 힘든 건가요? 문전 수거를 한다 그러면 클린하우스는 거점 수거지거든요. 그러니까 거점 그거는 수거지가 없어지는 필요가 거예요? 없는 거죠. 없어서. 예, 예. 아니 그러니까 지금 찬반이 있다 하니까 물어보는 거. 그러면 문전하면 클린하우스는 없앤다. 예, 예. 알겠습니다. 네,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관련된 건 아니지만 이다 장단점이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거점 수거로 해서 거기 하면 분리수거도 나름대로 잘 할 수 있게끔 망도 설치하고 이런 데 비해서 문전수거들은 각자 그냥 거기다 해서 집어넣어서 그 문 앞에 내려놓는 거기 때문에 재활용 부분에 있어서는 취약성들이 상대적으로 있을 수도 있고 또 노동 강도가 세지는 거예요. 우리 청소 노동자 분들이 어찌됐든. 그럼 거기에 맞는 적절한 또 인력을 배치하려고 예, 예. 하면 비용이 증가하는 거예요. 예, 예, 예. 지금 우리 평택시 전체 뭐 하고 쓰레기 처리 비용 뭐 1,000억이 넘어요. 연간 예산이. 그러니까 과연 그 장단점들을 잘 고려하고 지역별 차별성들을 봐야지 뭐 하나가 맞다. 뭐 원한다, 안 한다. 이게 하는 거는 참고의 유효 사안이지 쓰레기 정책에 대해서는 정책적 판단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보고 그에 따라서 그 지금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돼야지 민원 건에 대해서 그 대응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는 않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 클린하우스 이제 거점 수거를 지금 하고 있으면서 우리 그 쓰레기 처리 업체가 지금 몇 군데죠? 현재 5군데가 있고요. 예, 다섯 내년 1월 1일부터는 저 4군데가 이제 신규가 늘어나서 9개소가 운영 예정입니다. 5개 업체.
이분들이 거점 수거지에서 쓰레기를 이제 분리해 놓은 것까지 이제 다 보면은 다 거기다가 한 박스 차량에다 다 넣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뭐 피나 뭐 유리병이나 뭐 여러 가지 등등 해서 일단 다 거기다 다 망치에 쏟아서 넣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집화장으로 가서 컨베이어 타고 쭉 가면서 이제 거기서 또 분리수거를 다 하지 않습니까? 예, 예. 어차피 거기에 대한 인건비를 지출하는 거나 우리가 문전수거를 해서 그 인력에 대한 그 어차피 문전수거를 하게 되면 제가 볼 땐 쓰레기 양이 많이 줄 거로 예상이 돼요. 쓰레기 양이. 그랬으면 안 만들려고 하겠지 쓰레기를. 그리고 재활용은 재활용 나름대로 클린하우스에 이제 박스형 클린하우스를 만들어서 각자 우리 평택시에 등록된 사람이면은 우리가 이제 카드를 대면은 문이 개폐가 되잖아요. 카드를 갖다 대면은 비밀번호 장치 그 아파트 같은데 이렇게 가면은 비밀번호를 눌러서 개폐가 되듯이 문이 개폐가 되듯이 음식물입니다. 예, 클린하우스도 평택시에 등록된 사람이면은 고유 번호를 줘서 문이 개폐가 되게끔 그렇게 하는 방법은 어떻겠습니까? 재활용품을 갖다 이제 배출을 하는데 카드를 등록을 해서 열어야만 배출할 수 있게끔 그거는 좀 아무튼 우리 소남이 의원님 좋으신 제안 많으신데 요거는 나중에 과장님이 소남이 의원하고 두 분이서 의논도 하시고 국장님도 하셔서 장단점을 고려해서 계획을 좀 세우는 방향으로 하시고요. 다음 건 또 있으십니까? 소남이 의원님? 네, 다음 건으로 해주세요. 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매립 쓰레기를 이제 안 받지 않습니까? 지자체에서. 그리고 평택시에서 지금 에코센터에 소각장이 있고 소각장이 몇 군데 있어요. 에코센터는 소각장이 아닙니다. 지금 평택시 소각장이. 없습니다. 그러면 평택시 쓰레기를 앞으로 처리를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에코센터에서 저희가 이제 선별할 거 선별하고 나머지 아까 그 잔재물에 대해서는 그 위탁 처리 외부 업체에다 위탁 처리를 해서 매립을 하든 소각을 하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평택시가 이제 100만 특례 도시의 인구를 가면서 지금 소각장 설치 뭐 이런 부분 반대하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위탁 처리하는 것도 한계가 있을 테고 여러 가지 해간 이 환경 문제에 대해서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고민할 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사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연구를 좀 많이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그 생태하천과 네. 그 LED 등 아까 말씀하셨죠. 그 38조. 이게 예산을 주민 참여 예산으로다가 하려고 했다가 취소가 된 건가요? 취소된 건 아니고요. 물량이 지금 감소가 된 상황입니다. 물량이 감소가 네. 됐다고요? 당초에는 저희가 그 똥마루 그 상에 있는 보안 등을 저희들이 교체나 신설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계획을 현재 잡은- 등은 뭐로 돼 있어요? 지금 이제 LED 등으로 돼 있습니다. 보안 등 지금 현재 자전거 도로팀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보안 등 LED로 지금 설치돼 있습니다.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모든 뭐 등 기구라든지 이제 내구연한 뭐 이런 게 없어요, 사실.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뭐 교체를 할 때는 작동이 안 됐을 때, 점등이 안 되고 그랬을 때 이제 교체를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주민 참여 예산을 끌어다가 이렇게 그 사업비를 예산을 세우려고 한 계획이 어떤 뭐 특별한 취지가 있어요? 이건 주민 참여 예산입니다. 네. 주민들이 건의한 그런 내용 건의해서 예 세워진 원평동. 예 맞습니다. 원평동 원평동. 예. 좀 이해가 안 가요. 등이라는 거는 어둠을 밝히는 그런 역할이잖아요. 밝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어두운 데서 밝게 해주는 게 등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현재 잘 작동이 되고 있는데 그거를 예산을 들여서 교체를 하겠다. 그러니까 당초에는 좀 약간 수요 조사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게 당초에는 메탈로 돼 있었던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그 도로 관리과에서 그런 부분은 당초에 그 사전에 미리 그냥 그 LED 교체 공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놓친 것 같습니다. 그 뭐 저는 현장을 안 가봤지만 여기 책자에 사진으로 봤을 때는 다 정상 작동이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야간에 이렇게 환하게 불이 들어오고 그러는데 이거를 교체를 하겠다고 주민 참여 예산을 세워서 이걸 하겠다는 게 이해가 안 가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제가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지난 상임위 때도 지적된 사항인데 이게 이제 주민 참여 예산으로 이제 신청이 들어오면 해당 부서에서 1차적으로 검토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1차로 검토를 할 때 검토가 미숙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왜냐하면 예산이 읍면동에서 주민 참여 예산이 들어오면 그게 사업 수익이 타당한지 중복되는지 이미 사전에 검토가 돼서 예산에 반영됐어야 되는데 미처 도로관리과에서 기존에 설치된 거를 이제 사업부서에서 확인을 못하고 실제로 계약을 하다 보니까 이미 설치가 돼 있으니까 중복되잖아요. 예산 낭비가 할 수가 없으니까 최소한 9개 신설 여기 교체하고 하나 2개를 신설해서 나머지 잔액은 부득이하게 집행을 못하니 이제 반납했던 사례가 발생된 건데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발생되면 안 된다. 앞으로 주민 참여 예산이 어느 부서든 어느 사업으로 신청이 되더라도 충분한 사전의 검토가 명확하게 하고 그다음에 사업에 예산에 반영되지 않을지는 그렇게 이제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그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절차를 따라서 앞으로도 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원평동 주민자치에서 주민참여 예산으로다가 이 LED 등 교체 사업으로다가 이렇게 올렸다는 자체를 저는 이해를 못한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 집행부에서도 무조건 주민참여 예산 올라왔다고 그래서 그거를 집행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왜냐하면은 뭐 이 시설이 오래돼 가지고 낙후가 돼서 뭐 기둥도 다 그 가로등에 대한 보안등에 대한 기둥도 낡아서 뭐 교체해야 되고 뭐 그런 시점이 왔을 때 전체적으로 새 것으로 교체한다고 그러면은 이해가 가는데 환하게 잘 불이 들어오는 이런 등을 갖다가 평택시 예산을 들여서 주민 참여 예산은 뭐 평택시 예산 아닙니까? 예산을 들여서 교체한다는 그 부분이 좀 이해가 안 간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좀. 그러면 이게 지금 복지환경위에서 원복시켰잖아요. 그러면 생태활동과에서는 이 부분에 동의하신 거예요? 일단은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주민참여 예산이다 보니까 당초에는 그냥 수요 조사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하려고 그랬는데 근데 그 일단은 상임위에서는 이왕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을 생태문화공원이 준공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시민 참여도라든가 시민들이 많이 오는 그런 도로다 보니까 이왕이면은 그 안전사고 위험성을 예방을 해서 그 바닥등이라든가 그런 경관 쪽으로 해서 더 설치하면 어떻겠냐 그런 의견. 다른 거 돌려라? 다른 돌린 거 아니고 어차피 LED 설치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보안등 설치 말고 밑에 바닥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보면은 그 밑에 바닥을 볼 수 있는 그러니까 보여지는 그 위험성을 좀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등으로 전환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사항입니다. 아니 위에 LED가 없으면 바닥등이 필요해. 저도 그 의원님 그 말씀이 아니고요. 이게 이제 이 사업 구간 내에 이제 군문동에서 이제 통복동 간 구간 내에 이제 LED가 기존에 설치 그러니까 밝기는 이제 해결이 됐고
그거를 이제 시민이 이용하시는 분들 하천변이든 최근에 노을생태공원도 이제 준공이 됐는데 그쪽에 이제 취약한 부분이 있으면 이 예산을 그쪽으로 사업 내용을 약간 변경해서라도 집행이 가능하면 이거 예산 세우기도 어려운데 이거를 다른 쪽으로도 사용할 가능인지 사전에 먼저 검토하고 가능하다면 그쪽에 예산을 투입해서 시민 불편이 없는 거를 방법을 찾아봐라는 차원에서 저희가 이제 증액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액이 아니라 이제 감액한 걸 다시 복구하는 건데 제가 이제 의원으로서 고민하는 거죠. 그러니까 집행부가 혹시 이제 이렇게 해서 예산을 달리해서 쓰겠다. 그랬을 때 우리가 좀 고민이 돼. 심지어.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는 게 과연 맞는가? 이런 고민은 되죠. 그럼 다른 예산들도 만약에 할 때 주민예산인데 보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안 돼. 그러면 예산 세웠으니까 이미 다른 거라도 다 이렇게 써도 되는 거냐? 그러니까 입장이 뭐냐라고 묻는 거예요. 집행부는. 뭐 복한위에서 얘기된 건 복한위 의원님들이 판단하신 거고.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은 그 부분에서는 뭐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보안등이 지금 LED 등이 지금 환하게 지금 조명이 지금 비춰지기 때문에 사실상 똥마루에다는 사실상 필요 없습니다. 근데 다른 정도로 만약에 그 부분이 살린다라면 다른 그 산책로나 이런 부분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아까도 내가 환경 지도과 아니 환경 정책과에서도 그랬지만 뭐 사무관리비니까 쓸 수 있다, 뭐 쓸 수 없다 이게 아니라 그럼 여기 사무관리비로 옛날 전에 편성해 놓은 게 본예산에 환경정책위원회 참석수당 960, 야생동물 피해보상 심의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660만 원, 환경교육위원회 참석수당 192만 원, 빗방사 측정 검사 의뢰 240만 원 이렇게 각 항목별로 사무관리비를 해놨어. 이건 그냥 알아서 다 쓸 수 있는데 우리한테 이렇게 해놓은 거는 그냥 한번 봐라 이런 정도 수준이. 이걸 변경하는 데는 그냥 마음대로 바꿔서 쓸 수 있다. 예를 들어서 같은 사무관리비니까 제 말씀은 집행부가 그렇게 해다가 보는데 집행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너무 예산이 부족해서 우리가 좀 썼어. 그래서 의원님들한테 이해를 좀 구하고 이렇게 사회관리비를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맞는데 우리가 그렇게 요구해서 집행부에서 그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과연 이게 맞는 답변인가 싶어요. 하여튼 고민이 되는 지점이고 일단 제 질의 때 또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지금 유순영 의원님 말씀하신 거 잘 들으시고 우리가 융통성 있게 하라고 그럴 때는 항목들을 따지시면서 이런 경우는 그렇게 융통성을 많이 발휘하신다는 것도 문제고 이 사업이 주민 참여 예산에서 제대로 걸러지지 못한 걸 바꿔서 쓴다? 그거는 우리가 집행부에 늘 말하는 게 뭡니까? 촘촘히 계획을 잘 세우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거를 변경해서 쓰겠다? 이건 우리가 이따 개수 조정 때 의논하겠지만 기본을 지키셔야 합니다. 네, 손아람 의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이제 초창기에 주민 참여 예산으로다가 70개를 교체하겠다고 이제 주민 참여 예산 심의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이런 과정에서 이게 이게 자전거 도로하고 있다 중복된 거잖아 이게. 이런 맞습니다. 거를 집행부에서 지적을 해주셨어야 된다는 말씀이지. 우리 위원장 말씀도 그런 내용의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참여 예산 그냥 쉽게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주민참여 예산. 행태화초가 한 가지 더 오성강변 르네상스 축제가 연 2회씩 개최를 했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올해 이렇게 예산이 축소되는 거는 뭐 1회만 하시는 건가 아니면 행사
행사 자체가 좀 축소가 됐나요? 원래는 봄에 개최가 돼야 되는데요. 네네. 자체적으로 지금 저희 오성 주민자치원에서 아마 봄에 축제를 못한 것 같습니다. 개최를.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올해는 1회로. 예, 올해는 1회고요. 내년보다 다시 2회 그 행사 원법입니다. 주최 뭐 하는 그 오성 그쪽에서는 뭐 특별한 뭐 건의 뭐 없습니까? 그럼 예,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행사에 예. 대해서? 예, 예. 알겠습니다. 치부손재건 제가 다음에 하고 우리 이승용 의원님 먼저 하시라고 그러세요. 네. 이승용 의원님 질의하세요. 네, 추가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 생태하천과에 이번에 보면 성립전 예산으로 해서 7개의 소하천 소규모 준설공사 예산을 신규 편성했어요. 이건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소하천인가요?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소하천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관리하는 소하천인데 그 경기도에서 이게 사전재해 예방 차원에서 그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도비를 받아온 상황입니다. 하여튼 뭐 경기도에서 이런 예산 편성해서 내려준 건 잘 하시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또뭐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또 신청하는 것도 잘 부서에서 했는데 그럼 우리 평택시에 우리가 관리하는 소하천이 7개 정도예요? 전부예요 이게? 많습니다. 몇 개인데 몇 개 신청한 거예요? 저희 정확하게 몇 개소는 정확히 모르는데요. 저희가 전반적으로 안출이나 송출해서 지금 관리하는 그 소하천이다 보니까 그 좀 뭐 예를 들면 준설이 필요한데 한 대나 아니면 위험성 있는 부분을 조사를 해서 한 받아본 게 지금 한 7개소 정도 된 상황입니다. 평택시 우리가 관리하는 소하천 전체 내역하고요. 네. 신청은 어떻게 했고 또 받은 건 몇 개 받았고 각각의 소하천들 언제 준설했는지 그 내역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한국연초과 아까 가축분뇨 말씀드린 거는 하여튼 오성면이나 왜냐하면 이게 제가 어떤 문제의식이 있냐면 전에 지금 국장님 말고 전에 바로 전에 국장님 말고 그 전에 국장님 때 오성면에 이 가축분뇨 사업을 해서 축협하고 해서 한 30억 정도의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그때 당시에 구두로 약속한 게 있어요. 근데 이게 국장님 바뀌고 또 바뀌고 과장님 바뀌고 뭐 이러면서 그게 흐지부지 된 부분들이 있어. 그래서 제가 액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에 주민 민원들이 좀 발생하지 않도록 잘 협의를 해달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들었어 직접. 국장님이 와서 저한테 보고도 했었고. 네, 알겠습니다. 그게 뭐 국장님이 바뀌면 그런 일 없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하면 제가 앞으로 국장님들하고 대화할 때 다 녹음해야 돼. 그다음에 에코센터 관련돼서 지금 몇 가지 질의 좀 할게요. 그 수소 충전소도 먼저 할게요. 수소 충전소 지금 우리가 위탁 운영 민간 위탁 그러면 북부 서부하고 버스 하잖아요. 네. 이 버스는 일반 승용차도 충전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시설이 돼 있죠. 네, 버스 충전하고 되고? 남은 수소는 일반 승용차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이용이 많은 데가 어디예요? 일반 승용차로 일반 나눴을 때 승용차는 이제 그 북부가 좀 많습니다. 많아요. 상대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아파트 알리백 지원 사업은 이 아파트는 오래됐나요?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최근에 생긴 아파트예요? 19년도에 생겼습니다. 19년도에. 예. 어떤 이런 시범 사업이니까 잘 진행돼서 어떤 우리 태양광 사업이 좀 이런 본격적으로 좀 아파트 같은데 설치될 수 있는 좀 좋은 사례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궁금한 건데 우리가
수소 이건 여기 사업도 아니구나. 자원순환과 하겠습니다. 그 평택 에코센터 보면 그 생활 폐기물만이 아니라 재활용도 받잖아요. 예, 재활용 음식물. 예, 맞습니다. 그럼 재활용을 다시 판매를 할 거 아니에요. 예. 그 판매에서 에코센터가 수입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예. 그건 어떻게 처리해요? 그건 협약에 의해서 에코센터가 가져갑니다. 가져가요? 예. 그럼 그 판매 이익분은 수익금. 우리가 부분에서 제해요? 아니면 원래 그 이익도 가져가기로 협약을 맺었어요? 예, 이익분도 에코센터에서 가져가는 걸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 이익분의 내역을 5년 정도 줘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종량자 봉투 제작에 대한 금액 요구액이 뭐 액수가 한 2억 돼요. 근데 이게 사실 보면 이게 한두 장도 아니고 이제 어떻게 보면 전체 1~3월 제작한 비용만 저해도 900만 배가 넘고 830만 매 이래 이게. 그래서 근데 이걸 그 규격별로 또 제작을 하잖아요. 예. 과연 불필요한 부분들이 제작해 있냐 이 재고 사항들은 전산으로 처리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 재고 사항을 기준일을 잡아서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도 이게 말씀을 드렸는데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게 분해되는 재료를 이용해서 쓰레기 봉투, 비닐 봉투를 제작하는 데가 있어요. 예. 단가 차이가 옛날에는 많이 났었는데 단가가 좁아졌어. 근데 사실은 우리도 좀 고민은 돼. 우리 시민들한테 비닐 쓰지 말라고 해놓고 이렇게 뭐 몇천만 장, 2천만 장, 3천만 장을 만들면서 우리는 분해 안 되는 그런 걸 사용한다는 게 맞는지. 물론 이제 단가 차이가 어느 정도인데 그 부분에 대한 좀 고민과 사례들을 좀 들어볼 필요는 있다. 예. 물론 이제 소각하는 경우와 매립의 문제에 따른 또 고민도 돼요. 이왕 소각하는데 뭐 굳이 분해되는 걸 파야 되느냐? 매립일 경우에는 당연히 분해되는 걸로 하는 게 맞는데, 그래서 종합적인 그런 검토도 좀 자원순환과에 말씀을 드리고요. 이걸 우리가 1인당 평균 그 종량제 쓰레기 봉투를 사용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와요? 가구당 뭐 이런 사용 나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자료를 주시고요. 예. 지금 보면 에코센터에 여기 나온 자료 대충 보면 우리가 수수료를 주는 게 에코센터에 주는 게 한 370억 정도 돼요. 보니까 이 자료만 보면. 그리고 생활 폐기물도 지금 이 자료로 보면 663억 정도 돼. 예. 그런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이게 사실 고민과 연구가 굉장히 필요한 사업인데 이게 합치면 이제 1,000억이 넘는 평택시 예산이 들어가는 건데 적절하게 과연 이게 집행이 되는지 객관성을 좀 띌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하다 보면 이게 좀 관성화될 수 있는 측면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좀 새로운 관점에서 좀 문제를 바라보고 전면적으로 좀 검토할 것들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런 좀 당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촌 폐비닐에 대해서는 한 말씀 드리면 예산은 뭐 5,700 정도밖에 안 되지만 이번에 요구한 건 이게 농촌 폐비닐을 수거할 때 보면 이게 잘못되다 보면 완전히 쓰레기가 돼 버려요. 분리수거가 해서 그 농촌 폐비닐만 와야 되는데 막 이게 혼재돼서 오다 보니까 분리하려니까 분리하기가 너무 힘이 드니까 그냥 다 그게 다 쓰레기로 나가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뭐 사실 확인한 거고 눈으로 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런 사업을 하기 전에 예. 홍보하고 지침도 주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 효과가 아니라 오히려 쓰레기를 처리하는 게 돼버리니까 분리해서 농촌 폐비닐을 수거해서 우리 농촌의 농경지나 농촌의 환경을 잘 정리하려고 하는 건데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유념해 주시기 바라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에코센터 보면 산출내역 평택 에코센터 최종 폐기물 처리비 쭉 있어야 돼요. 폐기물 처리비 뭐 열병합시설, 유기성 폐자원, 생활 지금 에코센터에서는 소각을 한단 말이에요. 소각한 후에 나는 잔재물 처리비까지 다 처리해서 예산을 잡는 거예요. 소각한 비용들 또는 유기물 음식물 쓰레기를 발효해서 처리해서 나온 것 중에 찌꺼기가 되는 시설들 뭐 이런 부분까지 다 있어. 이 세부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유해학 사고 대피 장소 있어요. 환경지도관. 이게 법적으로 얼마 이상 저희가 3% 정도를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 인구수에. 전체 인구수의 3%? 이거는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반 공장이나 그러니까 화학 공장 이런 거에 대한 확보율이에요. 아니면 인구수 전시나 대비입니다. 인구수 대비해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수 대비인데 주 목적이 전시나 테러 이런 화학전을 대비한 그런 측면이에요. 아니면 화학 공장이나 이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인근에 대한 발생했을 때 안전한 구역 바깥으로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유해가스가 터졌어. 예를 들어 어떤 공장에. 근데 그 공장 안에 지역에 있는 동네에다가 대피소를 만들면 안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3km 바깥쪽으로 보고 있고요. 요번에 이제 포승 같은 경우는 이제 아시지만 포승에 이제 국가공단이 있어서 이거는 이제 전시가 아니고 평소에 이제 기업체에서 쓰고 있는 화학 물질에 대한 대비입니다. 그래서 그 포승 때문에 이제 포승에는 원래 대피소가 없이 이제 현덕하고 청북하고 안중 쪽에 있었는데 그 포승공단으로부터 이제 요번에 지정한 데는 3km가 넘어서 이제 약간 혹시나 이제 사고도 좀 소규모고 이러면은 굳이 먼 데까지 안 가셔도 좀 더 편하실 것 같아서 일부러 예, 추가로 지정하게 됐습니다. 그 화학 사고가 날 수 있는 그 기준점이 되는 곳에 현황을 좀 보내주시고 그 3km 바깥이 어디에 위치해서 우리가 쓰는지 지도로 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청보급 행정복지센터가 기존에 이미 돼 있어요. 청보급 행정복지센터는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학교도 아니고 체육시설도 아니고. 근데 이게 9월 말에 청북 다목적 체육관이 준공이 돼요. 그럼 이런 변경에 대해서도 우리 시설물의 변경에 따른 이런 대피 장소 변경도 검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 예, 추후 요 부분에 대한 이제 변경이 있을 때 의원님 말씀 저희 잘 메모하고 있다가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다음에 생태하천과 다른 의원님들이 많이 했는데 궁금한 게 진위천 체내지 이게 위치가 동현교 인근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게 유실된 사유를 파악하고 있어요? 지난 작년에 그 태풍 비가 집중호우에 많을 때 그때 아마 피해를 본 것 같습니다. 시기는 알겠어. 예. 근데 왜 이 부분이 유실됐는지 원인을 알고 있냐는 거예요. 원인은 정확하게 뭐 지금 현장을 제가 가봤지만은 그 많은 집중호우로 인해서 뒷비탈 그 번면 사면 자체가 지금 무너진 거거든요. 유실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고민하는 건 이런 지점이야. 어디가 무너졌어. 근데 예를 들어 이제 이게 약간 곡선 지역이라 보니까 물의 유속이 어느 정도 수량이 많아지면 거기를 집중적으로 때려. 그래서 거기가 무너질 위험이 높아. 근데 특별한 대책을 안 해놨어.
그래가 거기가 유실됐어요. 예를 들면. 그러면 다음에 그 공사할 때는 그런 걸 감안해서 보완 공사를 해야 되잖아. 예를 들어서.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유실되면 유실된 원인이 전문가를 통해서 여기는 아니면 부실 공사를 해서 유실된 건지 그런 원인들을 좀 명확히 해서 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견 좀 사유가 어떤지 공사를 하시되 좀 전문가의 의견을 좀 들을 필요가 있다는 말씀.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끝으로 고민 중에 하나가 있는데 이 특별회계 중에 지금 폐기물 처리 분담금 조항이 있죠. 아까 설명은 최재형 의원님이 질의했는데 우리가 설명도 했어. 자완순학 과장님도 폐기물 처리 시설 특별회계에 따라서 예산을 부담금을 세입으로 잡았는데 그 액수가 얼마냐면 325억이에요. 근데 지금 경정한 건 90억이야. 그럼 이게 얼마가 차이가 나냐면 자그만치 234억이야. 근데 이유가 뭐냐? 부담금을 납부를 지금 못 받은 거야. 준공 지연이라고 말은 얘기하지만 이게 준공 지연이라는 게 한꺼번에 돈을 다 받는 게 아니라 1차분, 2차분, 3차분, 4차분 해서 받는 거잖아요. 맞죠? 근데 지금 아파트가 입주하고 있어. 예? 그럼 못 받았어. 그럼 이거 어떻게 처리할 거냐는 거예요. 그 하나 아파트만 보는 건 아니고요. 전체 사업이 다 준공이 안 났기 때문에 그 전체 사업 준공 때까지는 좀 그 전에는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납부를 하지 않으면 국장님도 잘 들으셔야 돼. 납부를 하지 않으면 어떤 대책을 갖고 있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준공기라는 거 아직도 멀었어. 예? 웬 전체 사업 지구가 다 완공이 돼야 준공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한 담보를 이건 다 연관돼 있어요. 상하수도 사업소에서도 상수도 부담금, 하수도 분담금 다 연관돼 있고 각종 개발 부분에 대한 부담금들이 있는데 우리 폐기물 처리 시설에서의 이 부담금 문제가 굉장히 중하다. 이 액수가 1, 20억도 아니고 230억씩이나 되는데 그것도 올해만 예상한 거잖아. 이게 완납도 아니잖아요. 예. 근데 여기 보면 미납 시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뭐 그 금액을 압류하겠다, 징수하겠다. 아니 압류할 땅이 없는데 어떻게 압류를 하냐 예를 들면 다른 거에 선납을 해서 다 압류가 돼 있어. 그 맨 꼴찌로 압류하면 그게 압류가 돼요? 의미가 있어? 지금 상태로는 그래도 후순위라도 압류를 좀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압류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그럼 이 부분이 세수가 빵꾸가 나면 우리 시민들이 메꿔주거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특별한 대책을 세워서 보고를 해주시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처리할 건지 그리고 다른 부서에서는 이 부분을 미납 부분에 대한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협의하고 우리 시민들이 230억 세금 못 내고 있으면 각각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못 내면 압류하겠다 이것이 대책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 특별한 경계심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꼭 보고해 주십시오. 예. 네, 유승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 및 중식 시간을 갖게 정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마저 하시게 하시죠. 왜? 아니,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은데 네.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무슨 시? 남으셨잖아요. 아니 근데 하실 게 많다고 그러더라고. 많으십니까? 예, 예. 예.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